안녕하십니까. 미래국어 영어학원에서 정의여자고등학교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창입니다. 네, 어느덧 1학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바깥에는 1학기의 마무리를 알리기라도 하듯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네, 또 비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표인데요. 네, 이제 1학기 성적이 나오고 나오니까 내신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가야 할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기가 또 요즘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번 정의여자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2학기 때 또 정의여자고등학교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예고를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네, 가장 먼저 역시 떠오르는 것은 기말고사 점수인 것 같은데요. 직전에 봤던 시험이니만큼 어떤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험지를 딱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넓은 만큼 편안하게. 네, 하지만 수준 상승은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범위 상당히 넓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들 자체도 한 문제에서 아주 깊은 내용을 물어보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범위를 제대로 소화한 친구들은 또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평이하게 문제가 났지만 최고 득점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편안함만을 누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부 문제에서 드디어 중학교 수준보다 업그레이드된 상승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였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쫙 살펴보면요. 네, 범위 소화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범위 한번 볼까요? 네, 관동별곡이죠. 제가 중학교 때는요, 이 관동별곡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라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룬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관동별곡의 문법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 음운 변동도 나왔고요. 외울 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한글 맞춤법도 같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고전 시가가 이제 교과서 범위로 있었는데 거기에 또 연시조 작품인 만흥이 추가가 되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부 작품으로 고전 소설이랑 현대 소설까지 한 문제 한 작품씩 전문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는 이제 수행 평가와 연계한 작품이었지만요. 자, 이렇게 방대한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부 지문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말하자면 비인간적인 구성이 이번 시험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범위에 따라서 이 작품들의 구성들을 보면 문제들의 구성들을 보면 어느 정도로 이제 정석적인 것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범위를 소화했다라는 전제 하에 정석적인 것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 수능식 문형이 되겠어요. 수능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요,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사고력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독해력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러한 사고력과 독해력을 가지고서야 풀 수 있는 문제. 네,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좀 보기 전에요. 시험 범위들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들 좀 대략적으로 적어놨고요. 각 범위마다 문제가 몇 문제씩 좀 출제되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총 여러 문제 중에 의문의 변동 맞춤법에서 객관식 10문제, 서술형 2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것들을 좀 쫙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지문에 3문제가량이 배치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정말로 양은 많아요. 네, 관동별곡에다가 시조에, 만흥에, 이생규장전, 미스터방 전부 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들 중에 2개, 3개 정도만 내더라도 웬만한 학교에서 한 학기 범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운 변동에다가 한글 맞춤법까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보통 한 학기 내내 드립다 파야 되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서 시험 한 번에 다 넣어놨으니 아무래도 이걸 좀 대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2가지 차원이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들을 전부 다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 왔으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각 문제를 풀 때 다 읽는데 시간을 다 쓰고서 문제를 풀면 시험을 이제 보는 흐름이 깨지고 뒤에 문제는 못 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시간을 들여서 미리미리 파악하는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당일에 시험 문제를 푸는가가 이렇게 많은 범위를 출제하는 정의여자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들 좀 간단하게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20줄 정도 돼 보입니다. 이 20줄짜리 문제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스터 방, 현대문학 추가 지문의 문제 전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서술형 문제이긴 하지만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짤막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지문을 보시면요, 또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좀 전반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지문은요, 수행평가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행평가에서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지문 전체를 주고요, 그거랑 관련돼서 수행평가도 받고 이번에 이제 시험으로 출제도 하게 된 것이죠. 저희 학원에서도 수행평가 문제를 받아서 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걸 좀 미리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건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미리미리 시간을 좀 더 써가면서 시간을 좀 죄송합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을 써가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시험 보는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인 문제풀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국어만 공부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어 말고도 우리는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즉 당일에 가서 시험을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면 시간을 덜 쓰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도움을 받는 편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외부 지문이에요. 교과서 지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가지고 좀 대비가 가능하겠지만,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 대비가 되어 있는 저희 학원에서 좀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금 효율적인 대비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개념을 좀 미리미리 알고 있다면 쫘라락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시간을 아끼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혹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서 다른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여기서 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법 문제인데요. 이번 문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말하자면 이제 어문 규범이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내용들을 보고 이제 그것을 표기와 발음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사례들을 분석하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상당히 말하자면 정석적이고요. 어떻게 보자면 좀 기초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룬 문제들 중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석적인 유형 같은 것들이 여전히 주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파악해놓고 기출 반복하고 나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중학교 때 하던 대로 그냥 문제 개념 외우고 개념 외운 거 맞던 문제 풀고 그러고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내고 싶으신 중간 정도의 점수만 내고 넘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요, 넘어서야 하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학교 수준의 벽을 넘어서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스물스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너희 이렇게 풀었지? 그래, 알았어. 이번에도 그렇게 낼게.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형 문법입니다. 지문형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좀 대두되고 있는 수능 형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언어와 매체 문제, 그러니까 즉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짤막짤막하게 났거든요. 그냥 한 대여섯 줄 정도 되는 보기에 짧은 문장 몇 개가 있고 그 문장 분석하는 거 물어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됐다면 요즘은 약간 독서랑 비슷하게 문법 개념들 혹은 그 개념에서 신화된 내용들을 지문 형식으로 싹 풀어주고 그걸 알고 있는 개념으로 분석해서 또 문제를 푸는 이런 형식의 지문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문제에서도 그런 게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저형은 한 형태소를 대표하는 형태를 말한다. 형태소 중에는 의문규칙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블라블라. 네, 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기저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표면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저형도 그렇고 표면형도 그렇고요. 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출제했던 것이니까 확인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이게 시험 문제에 딱 이게 나오리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말하자면 본 적이 없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생성 개념이에요. 네, 기저형, 표면형이라고 하는 이걸 보고서요. 만약에 이전까지 외워서 그 외운 개념들 가지고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1차로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만 읽어보고 이 밑에 있는 예시 몇 개만 살펴보면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것이냐면 사실은 기저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표기이고요. 네, 그리고 표면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딱 체크하고 나면 기저형인지 뭐 표면형인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어보는 건 기저형과 표면형의 개념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저형과 표면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형과 표면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요, 이 문제는요, 너무나 익숙한 유형의 무언가가 되는 거죠. 네, 보기에 기억부터 리을을 A와 B로 분류합니다. 기저형을 따르는 것들, 기저형을 따르지 않는 것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바로, 네, 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표기가, 네,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와 발음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요, 정말 많이 풀어봤던 거거든요. 한꺼풀만 문내용 제대로 읽고 문제의 조건, 개념과 비교 분석해서 한꺼풀만 벗겨내면 너무나 쉬운 문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몹시 당황스러운 문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전까지 익숙했던 그 R을 깨고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외워서 문제 풀고 문제 푸고 가지고 시험 문제 보고 이런 식의 간단한 도식이 성립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푸는 경우에는요, 네,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독해와 분석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능식 독해라고 하는 것, 즉 중학교와 구분되는 고등학교 독해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칸만 더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보기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험 범위의 핵심은요,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문법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전과는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어지러울 정도로 보기와 선지에 이전에 따로 수업하지 않은 완전 새 지문들, 새 작품들을 집어넣은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문제 조건으로 낯선 지문들을 많이 낸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내신 방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보기에서 물어보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에 부합하는 부분만 빠르게 체크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식 독해가 너무나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뭐 이전 시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 시험은 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교과서 목차에서 따온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문법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문학이에요.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법 파트에서는요, 가장 먼저 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법 요소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단원입니다. 문장 구조를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장 파트의 문법 중에서 가장 외울 게 많고 가장 분석할 게 많은, 말하자면 이 부분의 최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걸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또 핵심이 되는 것은 국어의 변천 부분인데요. 국어의 변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깔끔하게 국어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어 말고 그 이전의 한국어 형태. 그러니까 중세국어 혹은 이제 근대국어, 현대국어와는 다른 이전의 형태들을 좀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도 이해하고 분석하지만 암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 애매하게도 네, 국어사와 문법 요소가 둘 다 매우 까다로운 문법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큰일 난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법 요소, 암기 요소, 분석 요소 다 들어가 있는 이것들 좀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3단원인데요. 이게 문학 부분이에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각 이제 대표적인 네 갈래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읽고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1학년 범위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미 이걸 1학기에 이미 출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의여자고등학교는 이걸 좀 2학기로 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각 갈래별로 대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는 현대 작품도 섞여 있고, 그리고 또 약간 고전 작품도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서정 갈래에 현대 내고, 여기 또 고전 내고, 네. 서사 갈래에 현대 내고, 여기서 고전 내고, 이런 식으로, 네. 추가 지문, 외부 지문이 출제될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범위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방대한 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조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학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지문 출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좀 도움을 받으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빨리 보고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들을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비의 포인트는요, 미리 본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본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식으로 미래국어에서 대비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어사하고 문법 요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파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엄청 외울 것도 많고 분석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좀 미리미리 해 놓으면 조금 어렵지 않게 조금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시험 기간 닥쳐서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요, 여름방학 때 좀 미리미리 할 생각입니다. 고득점의 포인트가 될 것이거든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을 낼 수도 있어요. 그걸 맞춰야 최상등급의 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이 고난도 문법들 여름방학 동안 미리미리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험범위 들어가서는 반복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것이고요.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사 같은 경우에는 3주 특강으로 아주 밀도 있게 헤쳐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대비하고 싶으신 그런 친구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특강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휘력이에요. 네,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번 시험범위에서도 특히 중요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전에 시험범위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요,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제가 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작품과 연계되어 있는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와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사용했던 어휘들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력을 바탕으로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시대를 이해하게 되면 작품을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난이도를 만드는 요소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지문이라고 하는 건 생소한 시대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또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개념과 어휘를 사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똑같은 작품을 출제하더라도 3학년 문제가 1학년 문제보다 어려운 것은 어휘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밀어두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이랑 관련해서 어휘들은 열심히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혹은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살짝 좀 밀어두거나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문제풀이 그리고 작품이랑 연계해서 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를 높이는 어휘들 역시도 함께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휘 수준도 올라가고 그 어휘 수준을 미리미리 따라잡으려면 좀 시간이 있는 여름방학 때 어휘력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중학교의 벽을 깨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외운 거 문제 풀고 문제 풀어서 그 문제의 관성으로 시험 문제를 보고 이런 전략이 좀 통했지만 좀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폭넓게 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가 조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독해력, 그리고 어휘력, 그리고 사고력 이 모든 것들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범위가 너무 많아서 그걸 소화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학기 중에 모의고사를 좀 보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는 모의고사를 조금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좀 학생들 개개인의 특징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금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리 설계, 독해, 오답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내신식 문제풀이에 조금 익숙한 학생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모의고사를 체계적으로 보아 나가면서 내신 지문도, 내신 문제도 어려운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력 방식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반복하고 실전적이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집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방학 동안에는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를 좀 예비하는 동시에 3년 내내 가지고 갈 공부의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참 막막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그런 2학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1학기의 끝, 2학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내신식 문제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수능식 문제도 함께 대비를 해야 한다.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또 내용도 많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할 수 있는 그런 것일 텐데요. 사실은요, 동시에 한다고 하지만 투트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서 꾸준하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되게 단순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던 대로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공부량을 조금 늘려서 혹은 에너지를 조금 나누어서 모의고사 공부를 해 나간다는 그런 방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또 따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래국어 영어학원의 커리큘럼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면서 이야기를 조금 잘 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영상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